안녕하세요. 안양 윌스 기념병원의 신경과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구경모입니다. 네, 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알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편두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오늘은 원장님 특별히 직접 주제를 정해주셨는데요. 편두통을 첫 번째 주제로 선정하게 되신 이유가 있나요? 편두통은 유병률이 굉장히 높은 질환이에요. 그래서 보통 통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 여성분들 중에서 보통 한 10에서 15% 정도,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5에서 7% 정도의 유병률이 있다고 하는 굉장히 흔한 병이고, 편두통이라는 게 관리를 잘 못하면 삶의 질도 많이 떨어질 수 있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서 편두통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편두통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편두통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편두통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많은 부분들이 밝혀졌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편두통이 있으신 분들의 뇌는 편두통이 없는 분들의 뇌보다 조금 더 예민해서 어떤 유발 요인이 있을 때 과흥분 상태가 되어서 그런 것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두통이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편두통의 대표적인 특징 혹은 증상 같은 게 좀 궁금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편두통의 가장 큰 특징은 중등도 이상의 두통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그런 중등도 이상의 두통이 발생하면서 오심이라든지 미식미식거리는 오심 증상이라든지 구토 증상이 같이 유발이 된다든지, 아니면 두통이 발생하기 전에 시각적인 암점이 보인다든지 하는 시각적인 전조 증상 같은 다른 여러 가지 전조 증상들이 같이 동반되어서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보통 두통이 발생을 하면 일상생활에 좀 장애가 있을 정도로 좀 중등도 이상의 두통이 발생할 때 의심을 해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보통 편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두통이 발생했을 때 밝은 빛을 보거나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면 두통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두통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깜깜하고 아주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누워있고, 보통 잠을 자고 일어나면 조금 두통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깜깜하고 조용한 데서 잠을 좀 많이 청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편두통이라는 이름을 딱 처음 들었을 때 머리 옆쪽에서만 발생을 하는 두통인가 했거든요. 근데 편두통이 생기면 머리 측면, 그러니까 옆쪽에서만 통증이 나타나나요? 편두통이라는 질환의 이름이 편두통이기 때문에 오해가 좀 많은 측면들이 있어요. 보통 편두통이 발생했을 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일직성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조금 더 많기는 하지만, 보통 한 40% 정도에서는 양측성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꼭 편두통이라고 해서 한쪽이 아픈 것만은 아닐 수 있고요. 특히나 소아 편두통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은 경우에서 두통이 일측성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양측에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편두통을 진단하는 기준이 혹시 있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편두통을 진단할 수 있을까요? 편두통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실 조짐이 있는 편두통, 조짐이 없는 무조짐 편두통, 기저형 편두통, 그리고 소아 같은 경우는 주기성 장애, 그런 여러 가지 편두통 질환 하나에도 여러 가지 서브 타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다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요. 좀 비교적 흔한 무조짐 편두통의 진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보통은 두통이 여태까지 한 5번 이상은 발생을 했어야 하고, 중등도 이상의 두통이 4시간에서 72시간 정도 지속이 돼야 72시간까지 지속이 되는 증상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일직성이거나 박동성이거나 중등도 이상의 두통이 있거나 일상생활에 악화가 되는 것, 요 4가지 조건 중에서 2가지 이상이 포함이 되어야 하고, 구역 구토라든지 그리고 빛을 봤을 때 두통이 더 심해지거나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을 때 두통이 더 심해지는 증상 둘 중에 하나가 더 있고,
그리고 다른 질환에서 기인하지 않아야 편두통으로 진단할 수 있는데 사실 일반 사람들이 제가 요 설명하는 거를 듣고 자기가 편두통인지 아닌지 진단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아요. 보통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한 것도 약간 오해의 소지가 여러 가지가 있고 내가 빛공포증이 예를 들자면 빛공포증이 어떠한 증상인지 어떤 양상인지를 정확히 잘 모르거나 뭐 중등도 이상의 두통이 어느 정도 아픈 게 중등도 이상인지를 좀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통 그 진단 기준을 보고 본인이 진단을 하기보다는 가까운 신경과 오셔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편두통의 유발 인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개개인마다 유발 인자가 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개개인마다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편두통을 완전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잘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